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숨긴 발톱 드러난 중국, 평화 말하면서 러시아 철수 없다? 러시아와 북극에서 나토 밀어내기.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의 행보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행보가 오히려 발톱을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현재 러시아 협력자가 아닌 중재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협력자가 아닌에 대해서 지금 느껴야 돼요. 그런데 협력자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중재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입니다. 이 중재는 러시아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그간 중국의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그들의 행동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꾸준히 러시아군의 철수 없는 평화협상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힘이 약해진 러시아와 함께 북극에서 나토를 몰아내려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를 버리지도 못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대변할 것이며 그리고 군사력을 확장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는 전랑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평화를 이루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의 철수 없이 우리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북극 지방에서 발언권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 러시아와 함께 군사기지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숨긴 발톱 드러낸 중국 평화만 하면서 러시아 철수 없다입니다. 27일 CNN은 26일날 진행된 시진핑 젤렌스키 간의 전화통화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전화통화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화통화에 대한 중국과 우크라이나 평가가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좀 실망했다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중국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볼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고 의미 있는 전화통화였다. 우리는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영토적 타협을 대가로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한데요. 영토적 타협을 대가로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국 외교부의 반응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전화통화를 통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과 영토를 상호 존중하는 것은 중국, 우크라이나 관계의 정치적 기반.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프랑스의 상주했던 중국 대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일탈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탈 아니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그 땅은 구소련의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이번에 점령했던 그 우크라이나 지역과 돈바스 지역, 특히 돈바스 지역과 같은 경우는 후르시초프가 이쪽에서 자랐던 지역이에요. 자랐던 지역이고
굉장히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콤비나트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으로 가서 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외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평화와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통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적으로 해결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심층적인 의사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속 조치로 우크라이나와 관련국의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죠. 특히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번 특사는 누구죠? 리후이 유라시아 문제 특별 대표입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1년간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를 역임한 러시아 통이란 사실이죠. 중립적인 사람을 보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를 무려 11년간 했던 사람을 중재자로 보낸다. 이건 뭐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행동을 보면 모든 것을 또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거나 철수의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이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경제에 침투하는 중국의 자본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어떤 만남도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5차례나 대면 또는 비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후에 지금 시 주석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부당했었죠. 거부당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유착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에서 나토 밀어내기.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극에서 나토 밀어내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 이후 심화되는 신냉전 기류 속에 북극에서 나토를 몰아내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죠. 28일 영국 일간 더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보안국 FSB는 중국 해경국과 함께 24일, 25일 러시아 북서부 끝인 무르만스크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해상에서의 법집행 협력 강화를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협력 강화 그리고 해양 공동 운명체 구축을 뜻을 같이 했다라고 지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북극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던 것이었죠. 중국은 근북극 국가, 북극 국가에 가까운 지역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북극 천연자원과 항로 접근을 노려왔으며 2018년에 1대1로의 범위를 북극을 넣고 빙상 실크로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극 국가협의체인 북극 이사회에서
옵저버로서만 참여할 수 있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게 중국의 북극 항로 1도 구상입니다. 자, 다롄을 출발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를 지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옆을 지나서 지금 현재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 지역이 지금 항로가 열려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랬던 중국, 발언권이 전혀 없었던 중국이 러시아가 군사력에서 힘이 빠진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북극 지역에 있었던 군사 무기까지 끌고 오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그 군사 장비가 좀 헐거워진 상황입니다.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다라는 이야기였죠. 러시아는 지정학상 북쪽은 북극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북극 지방을 러시아의 뒷마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서구 국가들보다 선점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근접 해안의 것,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랫동안 힘이 빠진 러시아는 심해 항구나 비행장 등 북극의 전초 군사 기지를 확충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헐거워진 상황에서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렇게 손을 내주니까 땡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극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된 셈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극의 영향력 확대의 가장 쉬운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한 양국 공동기구 창설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될 것, 이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과 만났을 때 평화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누구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는 평화완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경제의 모든 것들, 자기들이 이득이 모든 되는 것들을 다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배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서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타진하는가 하면 중국 역시 양국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라고 화답하는 등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러시아의 뜻을 반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즉,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러시아의 협력이 점점 더 끈끈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 문제에 대해서 서구 국가들이 나토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극 문제와 같은 경우는 북극위원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북극위원회 회원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총 8개국, 러시아와 서구 7개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면 캐나다는 지금 북극에 붙어 있죠.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있고요.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다 북극의 연안에 있는 나라. 미국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가 있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느 정도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구 7개국 보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이 중에 핀란드와 스웨덴은 아직까지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핀란드가 나토에 정식 가입되었고 스웨덴도 가입 신청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7개국 전체가 나토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즉 러시아를 빼면 북극위원회가 나토 1색에 가까워진 셈이죠.
7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북극위원회에서 러시아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7개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나토군은 핀란드, 스웨덴군과 함께 지난달 북극에서 바이킹 합동훈련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가 주도하는 이 훈련은 나토군 2만 명이 참가를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곳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지금 모든 군대까지 다 끄집어 차출시키는 상황에서 그곳에 무기라고 안 부족하겠어요? 이런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중국에 손을 내밀었고 중국이 이렇게 화답을 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러시아 뜻을 따르는 중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며칠 전에 체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다 쇼야. 믿지 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